4월 1일 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4월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디커플링 해소와 외국인의 선택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우증권에서는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반전에 임박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동양증권은 2분기 국내 증시가 강세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해외 주식형 펀드 잔고가 43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증권에서는 2분기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부는 봄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4월 증시 전망, 달러와의 전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실적 모멘텀과 성장성을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모멘텀 열세 만회,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에 들어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했습니다. 4월에는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특히 환율과 실적 모멘텀 측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4월 증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를 비롯한 이머징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달러와 강세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4월 증시는 상반기 박스권 내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50에서 2100포인트로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박스권,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핵심 근거의 첫 번째는 바로 달러와 강세가 속도 조절에 들어설 가능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2분기 이후로는 일시적으로 둔화 국면이 예상된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달러와의 향방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변수는 바로 엔화와 유로화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 또한 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디커플링을 이머징 증시의 구조적인 차별화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좀 과도기적인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달러와 강세의 속도 조절이 나타난다면 4월 증시는 3월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반전에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보여줬던 이 디커플링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경기와 실적 모멘텀을 통해서 좀 반전을 예상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2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와 동조하면서 상승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이제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에 동조화할 것으로 예상해주고 있는데요. 동조화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 경기의 회복세입니다. 최근 미국 내 자금 흐름을 보면 유동성의 부동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시장의 안팎으로 모두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실적은 국내 증시에서 자생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가오는 어닝 시즌의 실적 모멘텀 역시 이 좀 상승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익 조정 비율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실적 모멘텀과 성장성을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의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역시 4월 국내 증시의 여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수급 모멘텀의 개선,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 완화를 들어주고 있고요. 또 이익 모멘텀과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 좀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실적 모멘텀 측면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IT와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제약과 바이오, 은행 업종 좀 관심권에 둘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도 제시하면서 이 투트랙 전략 완성해주고 있는데요. 좀 더 멀리 본다면 이 정책 모멘텀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한 업종들 좀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 좀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부가 ICT 산업 육성을 통한 이 창조 경제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와 영화, 게임 등 창조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